안녕하세요. 변리사 나성곤입니다. 창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슈에 직면하게 되지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고민해야 될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의 이슈를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더 좁혀서 디자인권에 관련되어서 간단한 팁들과 이해를 돕고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이공계 출신의 변리사입니다. 처음에는 변리사를 꿈꾼 적이 없었어요. 근데 회사를 다니고 그리고 업무를 보다 보니까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변리사에 대한 희망과 아니면 기회의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변리사 공부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변리사 공부가 끝나고 나서 변리사 합격을 하고 지금 15년째 변리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다양한 고객들을 제가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히 디자인권과 거기에 관련된 창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한 4가지 정도의 여러분들 디자인권에 관련된 이슈를 정리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분쟁 사례, 두 번째는 디자인권과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이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창업에 도움이 되는 지식재산권, 특히나 디자인권에 관련되어 있는 3가지의 팁,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게 해주는 디자인 출원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나 테라와 같은 이 맥주는 병부터 디자인에 획기적인 느낌을 주는 상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디자인권과 특허에 관련된 분쟁에 지금 말려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라의 병 모양은요, 지금 어느 누구 것인가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모 씨라는 분이 본인의 회오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병 안에 구조를 가지고 화이트 진로와 함께 협력을 하고자 사업을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화이트 진로가 테라를 출시했고요. 이 독특한 디자인과 병 색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시게 되는 맥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모씨와 화이트 진로는요, 이 디자인과 특허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지금 한창 분쟁 중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아이패드 또는 에어팟과 같은 애플 제품들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어폰이 들어가는 에어팟 같은 경우에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Proper Belongings라는 회사에서 독특한 디자인의 에어팟 케이스를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른쪽에 보시는 빨간 제품이 출시되었는데요. 이 회사의 제품은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지금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Proper Belongings는요, Proper Case라고 해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개인이 설립한 회사가 디자인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달에 디자인권을 출원했고요. 그 이후에 또 1개월 있다가 LF사에서 비슷한 모양의 에어팟 케이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민사소송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현재 Proper Belongings라는 이 작은 회사가 LF사에 지금 승소한 상태입니다. 계속 확정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디자인권에 관련되어서 수없이 많은 케이스가 지금 창업되고 있고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이 시장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지식재산권과 디자인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창업을 할 때 지금 현재 다양한 디자인권에 관련된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쟁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디자인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역사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이 디자인권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산업혁명은 무려 300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4차 산업혁명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를 통해서 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 언제 생겨났을까 여쭤보면요. 보통 2차 산업혁명 한 15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생겨났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단언컨대 1차 산업혁명 때 생겨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1, 2, 3, 4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산업혁명은 생산 수단의 변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권과 같은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궁극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산업 수단이 생겨났다라는 것과 맞물려서 생겨난 300년 이상 된 법 제도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식재산권은 오랜 시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나라가 이 디자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청소기 이러면 지금 이러한 청소기를 상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러한 청소기들을 대부분 쓰고 계셨어요. 근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길쭉한 디자인을 가진 청소기들이 이제 시장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디자인을 가진 청소기는 기존에 있던 청소기와는 다르게 훨씬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격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지배력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결코 디자인권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언가에 대해서 디자인권이다라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제도화되었길래 그러한 절차들을 밟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무엇을 가지고 지식재산권인 디자인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그러면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는요, 다양한 디자인을 가진 사람, 특히나 비슷한 디자인을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법률적으로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각 나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먼저 서류를 제출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선출원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류를 먼저 제출하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보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사이에 정말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이 출원된 케이스입니다. 하나의 제품은요, 늦게 출원되는 바람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면 먼저 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서 누구에게 디자인권을 줄 것인가 하는 첫 번째 물음표에 대한 답입니다. 네, 이렇게 서류를 먼저 제출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에 따라서 특허청은 무엇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 무엇은요, 누군가가 서류를 제출했을 때 이전에 존재했던 거와 똑같은지 얼마만큼 다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이전에 있던 거와 똑같은 것을 출원한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이전에 있던 거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특허청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작 용이성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특허청은요,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달라야지, 얼마만큼 창작하는데 용이해야지만 권리를 줄까요?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캐릭터는요, 마시뽀로와 같은 캐릭터입니다. 마시뽀로다. 지금 이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시마로와 뽀로로가 합쳐진 거죠. 그렇다면 마시마로와 똑같나요? 똑같지 않습니다. 뽀로로와 똑같나요? 똑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지 모르게 비슷하게 보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창작 용이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거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거나 창작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지식재산 분쟁이 생겨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지식재산 특히 디자인권의 분쟁 사례를 보시면 비슷한가 안 비슷한가로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디자인권을 위해서는 이전에 있던 거와 얼마만큼 다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디자인권을 출원할 때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원 전이라면 가급적 디자인을 공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요, 그거를 통해서 신규성과 창작 용이성을 위배했다고 디자인권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팁을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이전에 있던 거를 잘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디자인 선행조사라고 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특허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미국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있던 디자인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과 출원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창업을 하실 때 동업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와 또 법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누군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작자와 출원인을 결정하는 문제도 출원을 할 때 꼭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개인 사업자 혼자라시면요, 개인으로 출원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회사를 설립하셨다면 되도록이면 회사의 이름으로 출원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출원을 할 때 신규성과 선출원주의, 창작 용이성과 같은 어떤 법률적 제도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신다면 창업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넓은 권리를 가지는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신발들은 모두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 만큼 다양한 디자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겠죠? 여기서 어떻게 디자인권의 권리를 나만의 영역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요, 신발 전체를 보호받지 않고 부분만 보호받는 부분 디자인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 디자인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실질적으로 디자인의 권리를 넓게 받을 수 있는 팁을 얻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의 확장성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련 디자인 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 그림은요, 하단에 있는 그림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만든 제품과 비슷한 디자인이 새롭게 생겨났다면 1년 내에 관련 디자인을 출원하면 동일한 권리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의 세트 제품으로 출품되는 경우에는 한 벌 물품 디자인으로 출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별 제품으로도 출원하시고요, 한 벌 제품으로도 출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포장지에도 디자인을 출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포장이 끝나고 나면 안에 제품이 어떠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지 증거로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장지를 디자인 출원의 첫 번째 대상 제품으로 삼는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 말고도요,
실질적으로 짝퉁과 같은 디자인의 유사한 제품을 파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제품뿐만 아니라 그러한 물품을 캡처한 사진을 가지고 포장지나 아니면 전사지, 스티커 등을 물품으로 타겟을 잡아서 출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크게는 지금 현재 디자인의 분쟁이 많다. 그리고 전 나라가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통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실 필요가 있고요. 출원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 그리고 권리를 넓게 받을 때 여러분들께서 가질 수 있는 유용한 팁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창업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디자인권으로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